네, 저희가 일부에서는 그 대표님이 푸르메 대표님이 어떻게 시행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전에 어떤 과정이 뭐가 있으신지 들었는데, 이제 5억을 가지고 21억짜리를 매매하실 수 있던 어떤 그 시기에 좋은 어떤 여건을 만나서 고민 끝에 실행을 하셨잖아요. 그 보통 근데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30개 원룸이면은 한 30만 원씩만 받아도 거의 1,000만 원의 그렇죠. 월세가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보증금 다 빼도 네. 한 4, 500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대출 다 빼고. 근데 그럼 보통은 멈추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 월세가 충분하니까. 그렇죠. 대표님도 더 하시지 않았나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이후로 네. 이제 이분 저한테 이 건물을 파신 분하고 인연이 됐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분이 건축만 20 몇 년을 해오신 분이었었던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제가 뭐 하나에 꽂히면은 좀 되게 집중을 하는 편이라서 그쵸. 한 1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년 후에 수익률이 뭐 제가 처음에 있는 것보다 25%로. 거의 2배로 올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처음에 건축을 하고 어차피 팔 거라서 막 그 빠르게 맞춰. 네, 빠르게 임대를 맞춘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거를 막 나쁘게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 뭐 전세가 5천인데 네. 시세는 5천인데 막 7천, 8천 이렇게 받으시는 분도 그쵸. 그렇게 맞춰놓으신 분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 아마 제가 그때 그분이 그렇게 했으면 당했을 거예요. 몰랐으니까 아무것도. 근데 2년 뒤에는 다시 5천을 내려오니까. 그쵸. 그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5천인데 시세가 5천인데 4,500, 4,500, 빨리. 4천 이렇게 벌고 빨리 해놓은 빨리 것이구나. 이렇게 맞춰놓고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은 올리질 않았어요. 4년 동안. 그분이 이제 건물하고 4년 차, 5년 차에 저한테 팔았었거든요. 오. 근데 그 동안에 임차인이 거의 안 바뀌었어요. 진짜 그럼 관리를 잘했다는 거네요. 싸니까. 관리라기보다는 우선은 건물도 새 거고 네. 가격도 싸고. 네, 원룸 가격을 안 올리니까. 그쵸. 네, 그냥 계속 사는 차인들 거예요. 너무 좋죠. 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인계를 받아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관리비 쪽으로 해가지고 네. 정수기가 그때 없었거든요. 네네네. 정수기를 하나 층마다 네. 가운데. 한 층에만. 예. 전체 층이 아니고. 왜냐하면 물은 떠가서 먹는 거고 물을 사서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도 5개 층이면은 아니요. 층마다 넣죠. 그걸 처음에 그래서 저도 예. 짝수층을 넣을까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막 다 필요 없다. 하다가 이제 약스터도 하나인데. 네, 맞아요.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딱 2층에 딱 해놔가지고 네네. 2층에 사람들이 알아서 다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관리비를 10,000원씩 올렸죠. 근데 관리비를 10,000원이 올리면은 네. 방이 30개잖아요. 30만 원.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수익률이 그러면 거의 한 또 4, 5% 올라가죠. 그렇죠. 그거 자체로 수익률이 훅 올라가고요. 이런 전략이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세를 안 올렸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전세가 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시세는 맞춰서. 그거보다는 적게, 주변 시세보다는 낮게, 그래도 내가 있는 것보다 높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세를 한 세대당 1,000만 원씩만 올린다 그래도 와 3억이네요. 3억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투자금을 바로 뽑을 수 그렇죠. 있는 다시. 근데 지금은 5% 이상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죠. 네. 그 당시에는 뭐 그 5% 상한이나 이런 게 없었죠.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이건 것 같아요. 규제라는 게 들어오는 순간 네. 어떤 취할 수 있는 전략이 굉장히 줄어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규제가 없는 무풍지대에 가서 뭔가 신사업을 계속 해야 네. 좀 수익이 확 늘어나거나 자리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지익산업센터 위주로 하는데 지익산업센터가 아직 제 생각엔 그런 것 같고 대표님은 시행을 직접 하시는데 시행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포인트는 잘 잡으셨어요.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뭐 규제나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별로 뭘 규제를 받는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되게 투자성은 괜찮긴 하지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규제가 들어오면은 네. 그 규제를 어떻게 피해가고 어떻게 이용을 하고 극복할까? 네, 규제가 들어오면은 언제나 세상에는 반대급부라는 게 있거든요. 그쵸. 규제가 들어오면은 그 규제에 맞게 뭔가를 플러스 되는 효과도 있죠. 좀 이제 풀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것들을 잘 이용을 하면은 네. 건축을 할 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바로바로 카멜레온 같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서 건축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네. 이제 저는 이쪽이 되게 나 적성에 맞아서 네. 공부를 되게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이 지금 파트너로 같이 네. 건축을 하고 계신 분이 나이가 좀 많으세요. 지금 연세가 뭐 60대 중반 되시거든요. 그럼 40대 때부터 집장사라고 하죠. 네, 보통 집장사 하셨군요. 그분이 이제 계속 그렇게 하시다가 했는데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조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법이 바뀌는 거, 세금 바뀌는 거 이런 귀찮아 막 이러면서 네, 언제나 하시던 네. 방식으로 하시는데 네.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제 하면서 공부를 한 게 있으니까 네.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네. 이거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엔 다 무시당했죠. 뭐 왜냐면 이것도 네가, 몰라. 네, 네가 뭘 한다고 나한테 그쵸. 이런 걸 하냐. 근데 그게 이제 쌓이니까.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제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저를 조금 그렇게 보고 얘 좀 안 해?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런 거죠. 식으로 네. 해서 야, 네 나랑 일 좀 해보자. 내가 먼저 제안을 후계자로 키워줄 테니까 네. 이렇게 하자. 네. 라고 해가지고 건축을 시작하게 됐는데 예. 이제 그 건축도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안 되죠. 근데 타이밍이 또 맞았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월세가 500 정도 나왔었거든요. 순수하게 남은 네. 캐시가.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연봉이 한 4천 정도 됐었고 네. 와이프도 그 정도 됐었고 네네네. 우리가 7천을 모으고 한 달에 700씩 600, 700을 모으고 있었고 거기다 원룸이 하나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500이니까 네. 1,000만 원이 그러면 모이네. 한 달에 1,000만 원씩 모았던 거예요. 와. 그렇게 2년이 지나니까 또 2억이 이억.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돈으로 또 뭘 할까?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그때 와서 건축을 같이 해보자. 와, 타이밍이 해서. 딱딱 맞았네. 네. 귀인이시네요, 귀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와. 사실 지금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이제 콜럼버스가 바람이 불면 피하지 말고 바람에 이용해서 역풍으로 넘어가라. 네. 이런 말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법을 잘 너무 활용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호기라고 보통 하죠. 네. 1호기를 잘 세팅해서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네. 2년 차에 돈이 모이셨는데 이제 2억을 가지고 또 지으신 거죠, 그죠? 네, 그때부터 이제 첫 번째 건축의 예. 시작인 거죠. 지금은 건축된 걸 사신 거고 네. 두 번째는 진짜 네, 땅에서.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뭐 혼자 한 건 아니고 네. 같이 하시는 분하고 네.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다세대를 지어서 분양을 하자 이렇게 간 거였죠. 여기서 다세대랑 다가구의 차이 좀 사실 모르신 분이 있어서 네. 간단하게 설명은 뭐 자막으로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세대를 지어서 분양을 해서 네. 수익성을 분석해 보니까 뭐 1인당 뭐 3, 4억씩 남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세대가 다 지어질 무렵에 네. 파리 대책이나 뭐 이런 게 터져가지고 파리 대책 주택 규제 네, 대책 때문에 대출도 그때, 안 해주고 네, 이런 처음 규제가 딱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장이 네, 시장이 완전 얼어붙어. 얼어붙어가지고 그래서 매매는 아예 안 됐었죠. 그래서 돌렸었죠. 그거를 이제 임대로. 원래는 이제 전세로 돌리시려고 하거나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임대 월세로 그냥 돌리셨다. 다 털려 그랬었는데 그 턴다는 얘기는 다 분양을 매매로. 하려 그랬었는데 이제 그럼 분양을 안 하고 그냥 내가 갖고 있으면서 바로 다 임대 내버리는 주신 거죠. 거구나. 네. 진짜 그렇게, 건물주가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를 하면서 이제 임대를 하다가 보면 전세도 들어오고 월세도 들어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전세 들어온 걸로 그 같이 투자했던 분한테 이익금 어느 정도 정산해 드리고 그다음에 왜냐면 이제 제 명의로 갔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해서 그 전세 월세 세팅을 해서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투자금 다 회수를 했고 한 달에 300 정도씩 들어오고 있어요. 순수익으로. 네. 제가 투자했던 금액은 다 회수를 하고. 그럼 거의 풀피투잖아요. 풀피투자. 그렇죠. 매달 수익이 나면. 네. 그러니까 나는 수익은 뭐 투자한 금액 하나도 없고 300씩 나오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 판다 그러면은 3억 6천 정도가 저한테 남겠죠. 그렇군요. 1호기도 5억 정도 가지고 또 잘 진행하시고 2호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0원이고 1호기도 어떻게 보면 0원이죠. 지금 그렇죠. 시점에서. 그리고 월세는 계속 나오시고 3호기도 하셨죠, 그죠? 네, 그걸 하면서 그걸 마무리할 때쯤에 또 땅이 너무 좋은 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땅이 좋다라는 얘기는 땅이 이제 주변 시세보다 엄청나게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싸게 사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러니까 특히 이제 건축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나중에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저는 건축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실제 건물을 짓고 이런 것들은 예전 같이 뭐 그 촌스럽지가 않아서 요즘에는 다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다 자격증 있는 종합건설회사에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게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같이 집상사들은 그냥 대충 지어가지고 도망가고 그냥 뭐 누수 나고 막 이래도 신경도 안 쓰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층간소음이나 이런 부분들도 건축법에 다 규제가 있어서 몇 미리짜리 뭘 깔아야 되고 이런 것들 흡입제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규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전같이 막 그렇게 대충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건축을 하는 것 자체는 별로 걱정을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아요. 정형화돼 있네요. 이 그쵸. 금액은 딱 그냥 머리로 굴렸을 때 네. 뭐 40평이면 10억 뭐 네.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알아요. 지나가다 쭉 보시면은 건물들이 다 네, 비슷해요. 요즘에 필로티에 네. 뭐 4층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다 똑같이 다 비슷하게 그게 짓는 최대한 거니까. 용적률 활용해서 그렇죠. 규제에 네, 맞추는 거죠. 효율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그렇게 지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러면 대표님 생각하실 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네. 3호기는 또 좋은 땅을 네. 딱 구입하신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싼 땅이 좋은 땅이라 그러면 좋은 땅인데 네. 그 땅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아,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때 막 결론적으로- 공무원하고 이제 트러블도 예. 있었고 그게 그 땅이죠, 그죠? 네, 그게 이제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작은 50평짜리 땅 하나에 소규모로 건축을 하는데 주민협의체를 5번을 했어요. 와. 주민들의 민원을 이상한 민원을 넣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건물을 짓긴 지었고 3호기도 네, 다 건물을 마련하셨고. 지었고 그리고 투자금 다 회수했고 네. 거기에 뭐 거기서도 한 200-300 정도 나올 수 있게 와. 세팅을 해놨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 뭐 1호기도 뭐 몇백 남고 네. 2호기도 한 3-400 남고 3호기도 3-400 남고 이제 월세 세팅 사실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시는데 또 월급도 있으시고 네. 충분하신데 이제 더 짓고 싶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제가 앞으로 제 그 방향, 제 미래의 방향을 잡는 게 네. 물론 여기서 멈춰도 돼요. 네. 여기서 멈춰도 뭐 회사도 뭐 아직 계속 다니고 있고 네. 회사 다니면서 다 이걸 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월세도 1,000만 원 이상씩 나오고 있고 네. 그러면 이걸로 멈춰도 되긴 하는데 음. 와이프는 4년 전에 멈췄어요. 퇴사를 하셨군요. 2호기가 세팅이 되고 나서 되는 순간 미안해 나 이제 그만 다녀야 될 것 같아. 이제 어차피 1호기, 2호기가 돈을 벌고 내가 1호기가 3호기, 된 거죠. 네. 이렇게 1, 2, 3호기가 돈을 벌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필요 없다. 네. 나는 네, 좀 그리고 또 하나 또 즐겨야겠다. 지을 거니까 또 네. 4호기까지 생기는데 굳이 내가 왜 벌어야 되냐. 미래를 보시는군요. 네, 네. 그래서 그래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4년 전부터 와이프는 멈추셨다. 자기 혼자 열심히 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 안 되는데. 네. 아니,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목표로 하는 게 네. 이제 대표님 하시는 네. 것처럼 네. 사업 쪽하고 네. 이제 부동산에서 저는 이런저런 투자를 해보긴 다 해봤어요. 뭐 경매부터 뭐, 네. 뭐 아파트 공장도 사서 팔아봤고 뭐 맞습니다. 이런 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제일 매력적인 거는 시행 쪽이기 재밌다. 때문에 디벨로퍼라고 하죠. 그죠? 그렇죠. 예. 이거를 좀 더 소규모 쪽부터 네. 중단 규모, 네. 뭐 좀 더 큰 규모 이런 쪽으로 가면서 동시에 뭐 이런 거 관련 사업을 같이 해보고 싶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3월까지 잘 마무리된 어떤 그런 경험과 노하우 3-4년이죠, 그죠? 네. 그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이 다음에 계속 진행을 하면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수익도 내고 사업도 하시고 싶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부, 2부에서는 사실 그 프루맨님의 어떤 미래보다는 과거에 네. 어떤 걸 하셨고 어떤 수익을 내셨는지 들었고 이제 마지막 3부에서는 이제 그러면 야 네가 그렇게 잘하는데 나는 초보인데 뭐 어떻게 뭐부터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깔끔하게 한 4가지의 뭐 프로세스 5가지 프로세스로 쫙 설명해 주시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치고 3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